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때문에 핵심 종목 분석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LB 세미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뭐 몇 날 밤을 새가지고 그동안 제 영상을 다 봤다 그러시던데 기업 내용 설명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람을 느끼는데요. 늘 느끼는 게 참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참 기업 내용을 목말라 있으시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제 카페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제가 카페를 만들어서 이 내용에는 기업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시장 전망도 있고 데일리도 있고 장중 속보도 있습니다. 장중 속보도 있고요. 제일 신기한 종목 리포트도 일일이 다 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남다른 길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이 도움이 된다 하시면은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대한민국 어디 가도 이런 설명 할 곳이 없습니다. 보시면 LB세미콘 제가 제목을 일단 엉덩이가 무거워서 서러운 회사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그런 얘기 오늘 하면서 보시게 될 겁니다. 우선 이 회사 자본금이 219억입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제일 할인 테스나 같은 게요. 우리가 테스나 같은 후공정 업체인데 테스나 같은 게 자본금이 34억. 그러니까 테스나는 아주 뭐 가볍게 움직이죠. 시세를 뽑으면 아주 132970이거든요. 시세를 뽑으면 아주 장쾌하게 그냥 한 100%씩 쫙 뽑습니다. 자본금이 작으니까요. 그 다음이 네페스가 자본금이 한 110억 정도 되죠. 아니군요. 이 네페스가 033640이군요. 033 네페스 같은 경우도 자본금이 이 회사가 119억인가요? 116억이군요. 이런 자본금 116억이니까 또 테스나 후를 따라가는데 이놈의 LB세미콘 자본금이 200억이 넘으니까 자본금이 넘으니까 제일 무겁죠. 061970이거든요. 제일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가려다가 그냥 이번에 시장 빠지니까 그냥 콩차 박혀버렸는데 역시 제일 늦게 오르고 시장 나빠지면 제일 먼저 빠지고 이 자본금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의 비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하실 때 엉덩이 무게, 자본금 크기를 꼭 보셔야 됩니다. 뭐하는 후공정이 뭐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요. 이쪽은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데 설명을 드리면요. 이 DDI 일반적으로 DDI라고 하죠. DDI가 뭐냐면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TFT라는 것은 우리 그 디스플레이를 온오프 하는 곳이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켜고 끄고 아니면 색의 농도를 밝게 했다가 어둡게 했다가 그런 용도가 TFT인데 얘한테 우리가 디스플레이가 있으면요. 얘한테 켜! 꺼!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 같으면 AP가 있잖아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있어서 야, 켜! 이러면요. 여기 이제 보통 주변에 DDI가 있거든요. 그럼 얘들이 켭니다. 그럼 텔레비전 같이 게임, 예를 들어 텔레비전 같이 55인치 텔레비전이 있다면요. 어떻게 되냐? 가운데 타이밍 컨트롤러라는 게 있습니다. 그 타이밍 컨트롤러하고 같이 있죠. 그래서 주변에는 DDI가 있고 가운데는 타이밍 컨트롤. 왜냐하면 동시에 촥 켜지고 촥 뿌려지고 이래 되니까 차이가 만약에 나면 얘하고 차이가 나버리면 상이 깨지잖아요. 그런 거 없이 동시에 촥 하고 촥 되기 위해서 큰 텔레비전 같은 타이밍 컨트롤러 DDI가 한 쌍으로 되어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휴대폰은 뭐 일반적 휴대폰도 그런 거 있는 것들이 또 있고요. 그게 DDIC고요. PMIC는 뭐 아니면 PMIC는 파워 매니지먼트 우리가 전력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쪽은 예를 들면 휴대폰 같으면 들어가는 입력은 그 전압이 한 가지 아닙니까? 근데 안에 필요한 회로들은 전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회로에 맞도록
뭐 전압을 좀 바꿔준다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에 대여섯 개 들어간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그에 대해서 패키징 하는 거죠. 패키징. 왜냐면 우리 반도체는 실리콘으로 만들잖아요. 실리콘은 잘 깨집니다. 그래서 좀 보호도 하고, 예전에는 보호 기능이 많았는데 지금은 속도 부분. 그래서 반도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미세화를 하는데 미세화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요즘은 패키징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이쪽 패키징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패키징에 범핑 이외에서 범핑은 뭔지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 플립칩 패키지, 플립이란 게 뭡니까? 까입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그 칩이 있고요. 그럼 여기 메인 기판이 있잖아요. 메인 보드가 메인 기판이 있습니다. 이걸 연결해 주려고 이제 서브스트레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뭐 원음 그대로 하지 우리말로 옮겨봐야 역시 서브스트레이트가 있습니다. 그럼 전에는 여기에다가 와이어를 바깥으로 이렇게 리드 프레임을 해서 연결을 했거든요. 이렇게 리드 프레임 연결했는데 이제는 바로 까디비 가지고 바로 그냥 이것도 필요 없이 서브스에 바로 메인보드에 바로 이런 동그란 돌기 이게 이제 범퍼 자동차 우리 범퍼 아시죠? 저한테 부딪히는 거 그러니까 닿는다는 거 요게 범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회사가 이걸 범퍼하는 회사죠. 범퍼.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준다. 이건 골드랍니다. 금으로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DDI는 금으로 범퍼를 이 회사가 하는군요. 근데 이 회사 삼성전자의 비중이 확대되는 게 이게 회사의 포인트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실리콘웍스 아시죠? 실리콘웍스는 LG그룹 직계입니다. 직계. 성골이죠. 성골. 이 집은 반개입니다. 꼭 비유하면 유치합니다만 진골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실리콘웍스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시장에 할인을 받다가 2017년부터 이제 삼성전자 물량을 설설 받아오기 시작해서 왜 삼성전자 물량을 또 받아올 수 있게 됐냐 하면요. 애플 같은 경우는요. 그 LG 디스플레이부터 패널 받잖아요. 야, DDI는 어느 업체 거 써? 이런 거 다. 그래서 하청할 때는요. 그 부품 회사 바꾸는 것도 다 일일이 원청사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DDI 업체 지정하는데 실리콘웍스는 LG야 당연히 실리콘웍스를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지난번에 2019년 삼성전자가 물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래서 좀 미안했는지 LB세미콘한테 200mm짜리는 아이패드 들어가는 거고요. 300mm짜리는 삼성의 스마트폰용으로 들어가는 건데 다 줍니다. 다 주는데 요게 좀 많죠. 그래서 200짜리를 200mm짜리를 좀 많이 주고 그렇다 합니다. 그래서 애플에 들어가는 요거를 지금 실리콘웍스도 하고 이 집도 하고 막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범핑을 하는 거고요. 다음 파워 매니지먼트 IC 이거 말씀드렸듯이 이쪽은 좀 대만이나 이런 거 했었는데 웨이퍼 레벨 패키지한가 웨이퍼 상태에서 해버린다는 겁니다. 웨이퍼 상태에서 그래서 2019년 6월부터는 삼성전자 거를 이제 좀 범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증설을 해서 올 2020년 하반기에는 요게 또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렇군요. 이 회사는 좀 후공정 중에 테스트도 하고 특히 범핑 같은 거 많이 하는군요. 특히 포인트는 삼성전자 향.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 후공정은 네페스도 그렇습니다만 이 회사는요 네페스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하는 일이 네페스 그 다음에 LB세미콘은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되고요. 2019년 매출을 보니까 LB세미콘이 조금 더 많아졌더라고요. 원래는 네페스가 조금 많았는데 그렇군요. 이런 일을 하는 회사군요. 그래서 삼성전자 비중이 20%가 넘어가서
실리콘웍스도 한 20%대 되니까 이제 막상막합니다. 실리콘웍스 물량을 많이 갖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이 요런 거는 굉장히 프리미엄이죠. 실리콘웍스가 지금 LG 디스플레이 거를 많이 해가지고 실리콘웍스도 이제 다변하려고 중국 걸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워낙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리콘웍스를 긍정적으로 쓰는 리포터들인데 저는 별로 공감 안 합니다. 아니 원래 본가가 어려운데 그 밑에 집이 좋아질 리가 있습니까? 본가에 지금 구조조정하고 인원 줄인다고 난리고 명예퇴직 받고 난리인데 밑에 집이 잘 될 수는 없잖아요. 힘들지.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하이닉스는 스스로 뭘 좀 많이 하는데 하이닉스 물건도 조금씩 받아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9년 실적을 보면요. 주당시장 800원대 나오는데 그럼 이 종목 적정 주가를 어떻게 볼까요? 제가 이런 표현 썼습니다. 네페스랑 거의 비슷하자 그랬잖아요. 차이는 뭡니까? 네페스가 자본금 차이죠. 자본금이 한 100억 차이 나죠. 네페스는 100억대인데 얘는 지금 219억이네 200억대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할인을 좀 필요하다 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한 70% 정도 네페스 시가총액의 한 70% 정도가 저는 좀 적절하지 않느냐. 이것도 약간 보수적인 관점인데 지금 현재 주가 3월 3일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훨씬 못하죠. 그래서 좀 더 보수적으로 한 60% 정도 준다면 지금 3월 30일 기준으로 3월 3일 LB 세미콘의 시가총액 한 3,266억인데 네페스의 한 60% 정도는 4,200억 정도 되거든요. 조금 더 낮췄습니다. 그래도 정확하게는 한 29% 정도 주가 상승 여력은 있다.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최근에 좀 그것 때문에 고개를 들다가 그냥 전체 시장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쫙 빠지면서 빠져버렸는데 역시 자본금이 크면요. 빠질 때는 먼저 빠지니까 짜증나죠. 그래서 네페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쪽이 업황은 어떻습니까? 원래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해서 상반기는 쏘쏘 하반기는 많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후공정 쪽이 삼성전자가 좀 시스템 반도체를 좀 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도 있고, 다만 LB세미콘 봤을 때는 아이패드 쪽 나가고, 삼성 휴대폰도 좀 나가고, 하니까 일단 애플이 잘 돼야 되겠죠. 삼성도 좀 잘 돼야 돼요. 그런 분도 좀 중요한데, 어쨌거나 네페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 매수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꾸준히 사는 쪽이죠. 장이 나빠도. 그리고 주가도 올랐는데 LB세미콘은 뒤늦게 이제 매수세가 조금 붙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LB세미콘이 네페스에 비해서는 기관 매수가 좀 덜했죠. 앞에 보면 이 앞쪽에 좀 매수가 좀 붙다가 역시 무거우니까 시동 막 걸다가 이번에 벼락을 맞아버린 거죠. 쭉 벼락을 맞아버렸는데 다시 이날 이제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실적이 나왔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더 이어진다면 그리고 전체 시장이 좀 안정돼도 엉덩이가 무거우니까요. 전체 시장이 또 밀리면 무거울 수밖에 없어서 일단 첫째는 뭐냐 전체 시장이 좀 안정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관 매수가 좀 이어진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네페스의 한 60% 정도만 생각해도 여기서 한 29% 정도 상승 여력은 더 있고 네페스의 70%까지는 한번 간다 이러면 한 50%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라서 앞으로 두 가지 요인 전체 시장 흐름과 기간 동향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42번째 LB 세미콘 시간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